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는 김기성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다. 도로에 탱크로리가 전복되어 유출됐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작업장에서는 하루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죽고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거의 2,000명이 됩니다. 국제노동기구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6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확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고당할 확률이 10만 분의 1, 즉 10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10년 동안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내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해가 2014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질 정도로 가슴 아픈 사고였으며 아이러니컬하게 그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사고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사고를 막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편함을 겪기 힘든 인간의 본성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통 재수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재수라는 것은 곧 운입니다. 나의 운에 의해서, 불운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그것은 곧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고 나는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설비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자동화되고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조심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위험을 피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위험을 제거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법제화하여 기업에게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위험점과 안전대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경제 규모 및 사망률을 보시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한 해 30조 원 규모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최상위로 38개국 중 38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평균 39일, 약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 중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라인이 정지되어 그만큼 피해도 크게 발생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현대자동차그룹 중대재해 사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총 2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협착과 추락의 사망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사 사고 사례 첫 번째입니다. 프레스 지하 스크랩 청소 중 작동 중인 기계에 들어가 가슴이 협착된 사망사고 사례입니다. 사고 원인은 방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미 출입한 것으로 예방대책으로는 방호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범위 및 절차 등 작업 표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단조 프레스 수동 작업 중 이송기계와 성형기 사이에 협착된 내용입니다. 사고 원인은 안전장치 임의 해제 후 수동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동료 작업자의 위험 구간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방대책은 안전장치 보안 및
비정형 작업에 대한 작업자차 수립 등입니다. 추락사고 사례입니다. 제철 공정의 용융 금속 이송 상부에서 이동 중 넘어지면서 떨어져 화상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은 방호덮개 등 추락 방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책은 추락 방호 조치 및 작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냉형 강판 도금 6주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안전 펜스 등 추락 방호 조치와 안전대 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추락 방지 울타리 설치 및 안전대 거리 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설 장비 사고 사례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다발 인양 중 철근이 줄거리에서 이탈하여 밑에 있던 제자무리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인은 줄거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으며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작업자 통제를 못한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두줄거리 작업 방법 개선과 인양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바닥 청소 중인 재해자가 후진하던 고수 작업대에 협착된 사고입니다. 원인은 장비 작업 주변 접근 금지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대책으로는 고소 작업대 작업 장소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타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만 57건 발생하였으며 하루 평균 2명이 발생하고 주요 재해 유형은 협착 및 추락재해입니다. 사고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골재를 얻기 위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느라 바위에 구멍을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60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 이들을 덮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사고 원인을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표 산업이 골재를 채취하던 거대한 바위 계곡. 28살 정모 씨 등 작업자 2명이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 비탈면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천공기 2대가 동원됐습니다. 자갈 등 골재는 단단한 바위 속에 화약을 집어넣은 뒤 폭발을 시켜 얻게 되는데 화약을 넣는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선 또 다른 작업자인 55살 김모 씨가 굴삭기로 돌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10시 8분. 돌 산 정상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거대한 흙더미가 20m가량 무너져 내려와 이들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토사양은 30만 세제곱미터, 약 60만여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뚫다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흙 토사가 내려와서 매몰된 것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는 당시 현장의 지질 상태가 약해 보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발파 작업에 나설 경우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너졌다는 황토색이라는 이야기는 풍화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못 받는 암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도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 발파 작업이 과도해 집안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빨리 터뜨려야 더 많은 양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존에 균열이 가 있던 부분이 이제 깨지면서 아마 슬라이딩이 됐던 이런 걸로 추정되는 사고예요. 경찰은 매몰자를 포함해 사고 당시 15명의 작업자가 있었다며 회사 측이 많은 양의 골재를 빨리 얻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절토 규정 즉 흙을 깎을 때 45도 이하로 원만하게 깎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준 각도보다 가파르게 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 전에 반드시 토사분기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망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파를 위한 천공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약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천공 지점을 선정했어야 하나 관례적으로 채석 담당자가 정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 또한 사고 당일 부재 중이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고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 독성 물질에 직원 16명이 노출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소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근로자 16명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간 중독 등이 발생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첫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창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보건 조치를 전혀 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보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세척제 납품 회사에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허위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 집단 급성중독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해당 사업장은 평소 독성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착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부에 국소 배기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성 물질이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시사점은 유독물질 함유량을 높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 물질을 썼다는 식으로 허위 자료를 꾸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업계 관행이며 이러한 비도덕적인 기업 운영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고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를 제조하는 매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이 공장 소속 직원 32살 A씨가 공장 내 자동화 설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신고 10여 분 만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방에서 다 만전문이 그러냐 오늘 아침에 막 그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좀 어수선하더라고. 그래 교육도 막 시키고 막 그러더만요. 사고 당시 음료 제품을 싣는 팔레트를 공장 밖에서 안으로 하나씩 펼쳐 옮겨주는 자동화 설비가 작동 중이었고 A씨는 이 설비와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된 지점에서 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근무하던 A씨가 이 설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당시 동료 한 명과 함께 2인 1조로 생산 설비를 조작하고 운영하는 업무에 투입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생산은 들어가서 입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생산이라고 적혀있어요. 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여기서는 안 보여요. 찾기 힘들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 평택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고 원인은 기계설비 점검 시 원칙인 전원 미차단 및 로또 모두 미실시한 상태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사점은 설비 점검 시 전원 차단 등 로또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안전보다는 생산, 품질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 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수사 중이라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공장은 식료품 공장 특성상 설비 점검 시에도 소매가 긴 위생복 및 장갑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매나 장갑이 컨베이어 등 설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다 생산, 품질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 문화도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까지 수없이 반복 또 반복되는 실수들. 실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발명품. 때론 실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크고 작은 실수.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실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40만 분의 1.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 설비공사 및 작업 관련 안전사고는 총 48건. 34명의 작업자, 근로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현대차그룹 자동차 생산 라인 시설 공사 중 7.5m 높이 배관 위에서 불용 트레이와 전선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여느 때와 같이 고소 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그만 7m 아래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원인은 여기, 바로 안전고리 미고정.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고리까지 탈거하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 불과 한 걸음, 잠깐이니 괜찮겠지. 한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추락사고였습니다. 추락사고 다음으로 빈번한 건 협착, 즉 끼임사고입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 철저한 점검과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죠. 현대차그룹 자동차 생산공장 도장부에서 새로 설치한 롤러베드 레벨을 조정하던 작업자. 잠시 작업을 정지하고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가 레벨 높낮이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행거가 작동되고 작업자의 흉부가 롤러베드와 행거 사이에 그만 협착되고 말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감시자가 대체 감시자를 배치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작동으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명사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사고입니다. 현대차그룹 자동차 변속기 공장 상부 실외기 데크에서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지붕 하부 방수 시트가 가열되며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연성 물질인 방수 시트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았고 소화기 사용과 같은 즉시 소화 실시도 미흡했는데요. 데크 하부 벽체 그을음과 일부 소손으로 끝났지만 건조한 5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사소한 실수. 하지만 그 결과는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장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나와 동료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근로자, 작업자가 꼭 기억해야 할 7대 작업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바로 안전보호구 착용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사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자 전원 AEB형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나 자세, 위치가 불안한 작업 시에는 표준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안전장갑과 안전화, 작업 환경에 따라 보안경, 청력보호구,
방독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 작업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용접, 용단, 연마, 드릴과 같은 작업 시에는 반경 3m 이내에 화기 감시자를 배치합니다. 11m 이내의 인화물과 가연물은 제거하고 3m 이내에는 소화 설비를 비치해야 합니다. 가스 용기는 반드시 사전 관리하며 전도 방지와 역화 방지 여부도 체크합니다. 다음은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그네식 전신형 안전벨트 착용과 거리시설 체결은 기본 중의 기본. 사다리 사용 시에는 2m 미만일지라도 2인 1조로 아웃트리거 설치와 바닥 고정 후 작업합니다. 만일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추락방지 로프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재질로 사용하고 고소작업대 안전수칙도 잊지 말아야겠죠. 5kg 이상의 자재, 설비 등을 이동하는 중량물 작업. 무게가 있는 만큼 사전 준비도 철저해야 하는데요. 하역 운반이나 건설기계, 굴착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필히 배치합니다. 경고장치는 작업 전 작동 점검하며 경고음 발생 시 즉시 중단 후 하중과 설비를 체크합니다. 각종 안전보조장치 체결 후 운행은 물론 노후화와 마모 여부 또한 확인합니다. 하역 운반 기계와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건설기계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작업에 앞서 신호수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게차의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각종 안전신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고소작업대에서는 그네식 안전대를 필히 착용하며 고인목을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합니다. 전기 흐름과 관련된 공사와 전기기구를 사용한 작업 시 점검사항입니다. 전원 차단 시 록아웃, 태그아웃 절차를 준수하며 잠금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절연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각종 전선 안전 및 전기 접촉 차단 설비 점검으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질식이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비상용 구명줄과 무전기 등 긴급 구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불편한 진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안감,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 기꺼이 택한 조금의 불편함이 오늘 당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 기꺼이 택한 조금의 불편함으로 나와 동료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례 중 끼임재해에 대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또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에서 반복되는 사고로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문난 딸바보인 김하채 씨.
오늘도 어김없이 핸드폰으로 막내딸의 응원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시종일관 흐뭇한 표정의 아차씨. 한편 오늘따라 유달리 피곤에 찌든 안준수 씨. 몸이 너무 피로한 탓에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퇴근과 휴식뿐. 교체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앞에는 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빨리 하고 가지 뭐. 그럼 옮겨볼까나. 결국 김하차 씨는 이 사고로 심장 눌림증,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보행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보행 통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금형 이동 시 2인 1개조라는 작업 원칙을 잘 지켰다면 잠깐만요! 아씨! 안전한 현장이 갖춰져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들, 내 동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찔하고 끔찍한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안전수칙 미준수와 불안전한 현장의 상태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만 있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나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현장,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게임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과 함께 작업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사고 중 우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로봇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또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에서 반복되는 사고로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 재해,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은 자칭 개만능 씨. 오늘도 노래를 부르며 근무 중입니다. 네, 보존부의 개하늘입니다. 네, 여기 차체부인데요. A라인 장비가 한 차게 이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럼 만능 개만능이가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현장으로 도착한 안일 씨. 정비 전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아, 자물쇠 안 가지고 왔네. 아, 사무실까지 가야 되나? 아, 언제 가냐? 빨리빨리 끝내자. 아,
작업 중에는 출입금지 팻말을 걸어둬야 할 텐데요. 어쨌거나 열심히 작업 중인 계안일 씨. 만능이가 뚝딱뚝딱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때 현장을 확인하던 넘버원 씨. 꺼진 기계를 보고 의아한 듯한데요. 이게 왜 꺼져 있지? 작업 중인 계안일 씨를 보지 못한 그는 이런 기계를 작동시키고 맙니다. 전원 스위치함을 잠그지 않고 작업 중 표시도 해놓지 않은 탓에 결국 사고가 발생, 중상해를 입고 맙니다. 예. 그럼 만능 개만능이가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전 작업 및 장비 내 출입 시 필수 과정인 락아웃, 태그아웃. 즉, 로토를 잘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작업자 스스로의 경각심과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들. 내 동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찔하고 끔찍한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안전수칙 미준수와 불안전한 현장의 상태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만 있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나의 작업 현장과 나의 실천이 만났을 때 비로소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현장, 나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점차 증가되는 자동화율에 따른 자동화 설비인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 센서와 안전 설비의 설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 팔레트 옮기러 간다. 뭐라 카노? 내가 이 일한 25년이다. 25년. 25년이면 저쪽 지나가는 뭐 젊은 사원 나이야. 눈 감고도 한다. 걱정하지 말라. 와, 내 눈 감고 하는 거 한번 비줄까? 그때는 지식이 형님 말고 지게 형님 그래 불러라. 알았지? 괜찮아. 25년 경력의 베테랑 고지식 씨.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고지기에 한번 가보자. 전문가는 좀 다른가요? 팔레트를 제대로 안 끼우고 적재하는 고지식 씨. 형님,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니네 몰라. 내 경력이 2호야 2호. 눈 감고도 안 돼. 걱정하지 마. 팔레트도 제대로 걸지 않고 2단 적재까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한편 3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구혜주 씨. 이 길로 가면 너무 돌아가는데 이리로 가르치려면 금방인데 출입 금지 표시도 없고 가자. 자전거 출입 금지 표시를 못 본 구혜주 씨.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내가 지게차 베스트 드라이버 아이가. 경력만큼이나 어깨가 잔뜩 올라간 지식씨. 드디어 지게차를 운행하기 시작하는데 화물차의 시야 방해로 혜주 씨를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오! 부주의와 안일함이 낳은 아찔한 충돌 사고. 구혜주 씨는 3개월 이상 요양에 중상해를 입고 맙니다. 빠른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갔어야 했는데 잠깐 편하자고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안전은 규정대로, 규칙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실력을 너무 많이 믿은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리 익숙한 업무라도 위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적재 기준을 준수하고 고리 체결이 제대로 되었다면 출입금지 표식을 명확히 보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들. 내 동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찔하고 끔찍한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안전수칙 미준수와 불안전한 현장의 상태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만 있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나의 작업 현장과 나의 실천이 만났을 때 비로소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현장, 나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기인물 1위인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통제와 별도 보행자 통로 확보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개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락사고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도장부 현장. 작업을 준비 중인 한권태 씨와 동경애 씨. 자, 빨리 하고 갑시다. 괴롭히지 말고 곱게 들고 와 임마. 그거 너 생명줄이야. 생명줄이야. 에? 빨리 와. 작업 시작하게. 장난기 가득한 권태 씨와 그런 동생이 귀엽기도 철없게도 보이는 경애 씨. 오늘 이 티격태격 형 동생의 임무는 안전 네트를 교체하기 위해 체결 볼트를 푸는 일입니다. 다 풀었다. 형님, 다 푸셨어요? 잠깐만. 빨리요. 아이, 현장에서 재촉하지 마. 자, 다 풀었다. 옆으로 옮기자. 이런 연결고리가 걸려 옆으로 이동하기가 힘든 둘. 형님 경애 씨는 역시 FM답게 연결고리를 옆칸으로 옮긴 후 이동합니다. 귀찮은데 그냥. 빼고 하자. 안 죽어요, 안 죽어. 야, 권태야.
까불지 말고 옮겨 걸어. 아이고 진짜 유난적. 고태야!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한권태 씨. 결국 전치 7주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나와 회사의 예방이 있다면 사고는 없습니다. 줄 하나로 극명히 달라진 이들의 운명.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판단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들. 내 동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찔하고 끔찍한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불안전한 나의 행동과 불안전한 현장의 상태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만 있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나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현장,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거리를 걸 수 있는 견고한 고정부를 확보한 상태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작업자분들은 안전대를 필히 체결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우수 안전 예방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수 예방 활동부터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발굴하여 신고하는 안전 신문고 활동 우수 사례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외에 타사의 우수 사례 예방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동화 설비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 미흡한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등 최적의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 사용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물류 통로와 보행 통로 확보를 위한 충격 흡수 플렉시블 세이프티 바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게차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게차가 플렉시블 세이프티 바와 충돌 시 운전원에게 충격을 최소화해주는 효과도 있으며 설치 방법, 내구성, 비용적 측면에서도 철제 펜스에 비해 유리하여 현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위험성이 높은 끼임제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자 및 작업자의 준수사항을 배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전 커버 등의 설치 필요 개수를 전수조사하여 안전 커버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작업 투입 시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는 로또를 적용하는 등의 특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공사 안전관리 5스텝을 적용함으로써 공사 안전관리 강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영층에서는 매주 공사 내용을 보고받으며 위험 공사에 대한 사전 위험성 분석 및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종료 시 가동 전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 잔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안전신문고 운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안전신문고 4월까지 우수 안건으로 포상받은 신고건에 대해 5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중대사고 조사 과정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따라서 안전신문고 등 의견 청취 창구에 대해 홍보가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자 여러분들이 지속 홍보 활동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순히 회사에서 투자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인력 충원을 증가시키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종사자 의견이 타고 올라와서 개선되는 부분도 우수한 안전보건 체계의 선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보한 안전신문고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발빠짐 사고,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는 발판 미설치 등의 문제점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는 리프트의 계구부 안전 펜스 보강 설치 사례입니다. 또한 1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개소에 대한 안전난간 설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프트 하부 출입 위험에 따른 인체감지 센서 설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LPG 가스 취급 공정의 배관 부식에 따른 가스 누출 위험을 신고하여 노후 배관과 머플러 및 소음기를 교체한 사례이며 작업 현장에서 쉽게 발생되고 감전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 케이블 피복 손상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산해 도로의 도로 차선 축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신고하여 개선한 사례입니다. 또한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경고장치 설치 등의 안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포상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안전신문고 활동은 현대자동차에서 매월 약 1000건 이상이 접수되고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위험 상황은 직접 작업을 실시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효율적인 개선 대책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간과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사고로 내 주변, 내 동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재해를 입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위험을 신고하고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접수하면 즉시 개선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현장은 안전해지고 안전문화 정착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외 타사의 우수 재해 예방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S 니코동 재련에서 실시한 고소작업 점검 시 드론을 활용한 점검 사례입니다. 드론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인원에게 안전 스티커 발행, MES 시스템 내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 등록, 이행 관리하는 사례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전지킴이가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어떻게 패트롤을 할까요? 사무실 나와주세요. 사무실 나와주세요. 지붕에서 지금 위험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드론 확인 요청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드론으로 안전 패트롤을 지원받고 있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안전대 고리를 체계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서 안전 스티커 발행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들은 이렇게 MES에 등록해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확인한답니다. 최근 스마트 세이프티 팩토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을 활용한 고수작업 점검도 적용해 볼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한국도시철도 코레일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추락사고 시 센서가 추락 상황을 인지하고 인플레이터 동작, 에어백 작동, 추락 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입는 에어백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산업재해 중 추락과 낙상사고의 비율이 높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며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왔습니다. 추락, 낙상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는 없을까? 추락,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센서가 추락을 감지하고 인플레이터에 신호를 보냅니다. 인플레이터가 수밀리초 이내로 작동하여 에어백이 팽창합니다. 완전 장착한 버스는 착용자의 목, 척추, 허리, 엉덩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다양한 우수한 안전 개선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례들이 공유되고 발전될수록 더욱 안전한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아가 각 사업장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